이제 핵심 물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량, 분자량 이런 거 봤었고, 몰이라는 개념은 아보가드로에서 몰수 구하는 얘기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그런 내용들로 있고요. 그다음 그 밖의 것들을 좀 볼게요. 여기까지 봤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밀도 좀 볼게요. 밀도. 자, 밀도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덴시티에서 D로 나타내 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본 거죠.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그래가지고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태에 따라서 뭐 단위도 조금 달라요. 보통은 액체하고 무체하고 수용액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밀도가 나오면은 이 수용액들은 어떤 그램 퍼 밀리리터거든. 단위가 밀도 이 밀도는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로 나옵니다. 얘네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밀리리터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제 부피가 주어지고 밀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질량을 갖다 찾을 때 써요. 맞죠? 다음에 기체. 기체 밀도는요, 단위는 그램 퍼 리터를 써요.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그램 퍼 리터야. 알았지? 그래서 기체는 질량이 있고, 질량이 있으면 질량을 갖다가 밀도를 이용해서 밀도를 이용해서 밀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뭘 구하는 거냐?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마다 수용액이라든가 아니면 기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상태들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구하는가는 이제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데 밀도는 이럴 때 써요. 어차피 밀도는 질량과 부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질량을 구한다든가 부피를 구할 때 많이 쓰는 게 밀도입니다. 얘나 혹은 얘를 이용하는 거지. 자, 또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이 있어. 이게 일정할 때. 기체들의 밀도 B는 뭐와 같은 거냐면 분자량 B와 같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지? 기체들의 밀도 B는 분자량 B와 같다.
기억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도씨 일기압. 자, 이렇게 되면 자, 메테인이 있고요. 여기는 C2H4가 있어. H4가 있어요. 기체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2리터, 여기가 1리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메테인하고 C2H4가 있으면 먼저 몰수. 자,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온도 같은 함량에선 기체 부피하고 뭐가 비례해요? 몰수가 비례하죠. 그럼 메테인하고 얘네들은 몰수가 2대 1로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질량 따질게요. 질량은 메테인이 분자량이 얼마냐면 분자량이 16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28입니다. 분자량이. 분자량을 먼저 쓸게요. 그럼 분자량은 16이고 그다음에 28이야. 그럼 질량이 있겠지? 그럼 몰수와 그다음엔 화학식량, 분자량을 알면 질량 구할 수 있죠. 질량 얼마가 돼? 32. 곱하면 되잖아. 그다음에 얘는 28. 이렇게 나와. 알겠지? 자, 부피는 2대 1. 자, 마지막으로 밀도. 밀도를 따지면 밀도는 얼마가 될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6대 28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기체인 경우에는 분자량과 밀도 비가 같다는 걸 이해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한 가지 기체에 관한 얘기잖아. 맞지? 이제 한 가지 기체에 관한 얘기인데 음, 기체가 섞여 있을 때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헬륨만 있다고. 그러면은 자, 중간 과정에서 이제 뭐를 갖다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네온을 집어넣었어.
네온을 집어넣게 되면 기체들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지. 헬륨 기체하고 네온 기체하고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게 여기 이제 3리터 주어지고요. 여기는 4리터 주어집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기체들의 밀도를 한번 그대로 구해볼게. 자, 일단 헬륨이 있어요. 그럼 기체 부피는 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니까 뭐 얘를 갖다 3몰이라 놓을게. 3리터라서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하잖아. 그런데 이제 4리터로 됐다는 얘기는 네온을 몇 몰 집어넣었다? 네온을 1몰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토탈이 4몰이 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밀도는 전체 밀도입니다. 전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이제 그 원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헬륨이 원자량이 4고요. 네온은 원자량이 20이에요. 적어줄게. 헬륨은 4고 네온은 20이라 해보자.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여기 자 부피는 3리터예요. 자, 그런데 몇 몰이 있어 헬륨이? 3몰이 있고 원자량이 4니까 몇 g이라고 봐야 돼? 12g? 오케이. 12g.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리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네온은 헬륨은 그대로 3몰인데 네온이 1몰이 추가된 거 아니야? 그럼 네온이 1몰이 추가됐으니까 질량은 얼마 더 늘어나니? 20만큼 늘어나면 얼마가 돼? 32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전체 밀도는 이런 식으로 혼합 기체인 경우든 기체가 하나만 있는 경우든 간에 부피분의 질량으로 뜻해요. 그래서 밀도비가 얼마가 되냐면 1대 2가 됩니다. 알았죠? 이제 1대 2. 음. 자, 1대 2가 되고 그 다음엔 네온만 따져볼게. 네온. 네온의 헬륨만 따져볼게. 그럼 이제 전체 밀도로 비교할 수 있지만 특정한 기체 밀도를 비교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럼 헬륨 같은 경우는 질량이 변하지 않았죠. 그지? 그러니까 헬륨의 밀도는 몇 대 몇이라 그래야 돼? 부피하고 반비례죠. 4대 3이라고 얘기해. 밀도가 변하죠. 부피가 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합시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헬륨을 집어넣고 여기는 중간에서 네온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여기 헬륨과 네온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가 여기는 이제 V1이라고 그러고요. 부피를 이쪽을 V2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선 주어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주어지냐면 가와 나의 밀도 B가 몇 대 몇이라고 주어지냐면 1대 2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1대 2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V1과
V2의 B를 한번 찾아보래. 이게 얼마인지. 이게 문제. 달랑 뭐만 주어졌지? 밀도비만 주어졌지? 그잖아. 근데 V1과 V2의 B를 찾으래. 그럼 V1과 V2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니까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건 생각해야지.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온도 압력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 그럼 뭐를 찾아야 되니? 몰수를 찾아야 돼. 몰수. 이제 몰수를 어떻게 찾을까? 자, 몰수를 어떻게 찾냐면 여기 봐봐.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 기체들을 이제 혼합 기체라 그래요. 알았지? 혼합 기체일 때 여기 이제 지금 요 밀도가 어디에 비례하냐면 분자량에 비례를 하거든. 근데 혼합 기체일 때는 그 분자량이 평균 분자량이에요. 이해돼? 평균 분자량. 알겠지? 자, 그걸 이용해 줘야 돼. 알겠어요? 평균 분자량. 그러니까 평균 분자량을 이용해서 뭘 따져주냐면 여기 안에 있는 헬륨과 네온의 몰수 비를 따져줘야 돼. 그러면 부피 비를 알 수가 있어. 아셨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은 얘는 알고 있어요. 주어집니다. 분자량 4고요. 그다음에 네온은 분자량 20이라고 주어져. 걱정하지 마. 이런 건 다 주어지니까. 알았지? 그러면 이때 분자량은 이쪽이 4라면 여기는 얼마라는 뜻이야? 8이라는 뜻이죠. 분자량이. 알았지? 여기 밀도비가 1대 1이라며. 근데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분자량이냐면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평균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평균 분자량은 이렇게 구할 거예요. 평균 분자량 8이래요. 근데 4짜리하고 20짜리가 섞여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주어진 1대 1을 통해서 평균 분자량이 얼마라는 거 알았냐면 8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제 그럼 4짜리하고 얼마짜리가 20짜리가 섞여 있단 말이야. 지금 8이면 어디에 가깝지? 4에 가까워요? 20에 가까워요? 4에 가깝죠? 그치? 그러면 여기 차이가 얼마 나냐면 4가 나고요. 여기 차이는 12가 납니다. 그죠? 그렇다면 4짜리가 4짜리가 1대 3으로 있을 때 3이 4짜리가 되는 거예요. 평균 구하는 방법 이거 배웠지? 그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1대 3이잖아. 1대 3이잖아. 그지? 1대 3이면 여기 4짜리의 헬륨은 얼마 있고 4분의 3만큼 있고 20짜리의 네온은 얼마 있다는 뜻이야? 4분의 1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네. 어, 4짜리 헬륨이 3몰이 있다면 네온이 1몰이 추가돼서 자, 헬륨은 4몰이 될 것이고 자, 헬륨은 3몰이 있을 것이고 추가된 네온이 몇 몰이 있다는 뜻이에요. 1몰이 더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혼합 기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 헬륨과 네온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 있어요? 3대 1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러면 토탈을 따져야지만 V1, V2를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 토탈 몇 몰이 있어요? 3몰. 여기 몇 몰? 4몰. 그러면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4가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알았지? 밀도를 이용할 때는 이와 같이 어, 밀도를 이용할 때는 기체들의 기체들의
분자량과 밀도가 비례하는데 혼합기체일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 분자량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응? 그래서 밀도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예제를 좀 어려운 걸 할까? 일단 그냥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 자, 요번에는 어, 수용액에서의 밀도, 수용액에서의 밀도. 밀도가 이제 수용액도 있을 테니까 수용액에 관한 얘기를 좀 봅시다. 물론 이제 기체에서 밀도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다른 어떤 상태의 밀도들도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수용액의 밀도예요.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 A% NaCl 수용액이 5리터가 있습니다. 들어있는 NaCl 수용액이 있어요. 5리터에 들어있는 NaCl 몰수. 자, 몰수를 구하는 건데, 자, 이럴 때는 일단 뭐 주어질 때 단 밀도가 주어지는데 밀도가 d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주어지고 NaCl의 화학식량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제 뭐 문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자들을 이용해서 NaCl의 몰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지? 자, 먼저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하냐면 지금 V리터잖아요. 그지? 그럼 V리터인데 이 밀리리터로 바꾸면 얼마지? 1000V 밀리리터죠. 밀리리터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그 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A% NaCl이 있는데 1000V 밀리리터가 있대요. 이제 그럼 질량은 얼마죠? 1000V Dg이죠. 맞잖아.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찾는 거냐면 이 수용액의 NaCl의 일단 질량을 찾으면 몰수를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럼 A%가 100분율이잖아.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A만큼 뭐가 있다는 뜻이야. NaCl이 있다는 뜻이야. 맞나요? 자, 그래서 NaCl 질량은 1000 VDg에다가 100분의 A만큼이 있다. 뜻이야. 그러면 지워지면 존재하는 NaCl의 질량은 10AVDg이 존재를 해요. 뭐가? NaCl이, 소금이.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몰수니까. 네, NaCl의 몰수는 질량을 알고 있으면 Dg의 NaCl이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거 뭐로 나눠주면 돼? 화학식량 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듯 수용액의 밀도들은 주로 질량을 구할 때 많이 써요. 알았지? 그러니까 기체인 경우에는 이 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이 주어지는 걸 이제 부피로 바꿔가지고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같은 수용액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밀도에 의해서 질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밀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 농도 볼게요. 농도. 4번 농도. 5번이죠, 5번.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1단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들을 어떤 양들을 갖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 몰수라든가 알았지? 이번 시간에는 밀도라든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농도예요. 자, 농도는 화학원에 나온 농도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몰 농도, 퍼센트 농도. 알았지?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는 퍼센트 농도. 자, 질량 백분율이라 그러죠.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각각 단위는 그램으로 통일시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러면은 이게 퍼센트.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 질량 백분율의 의미는 이런 거지. 용액이 있는데 용액 100g에 용질이 몇 g이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질량 백분율이야 그래. 알았죠? 20%다 그럼 용액 100g에 20g 있다는 뜻이고요. 알았죠? 2%다 그럼 용액 100g에 2g 있는 거고. 0.2다 그러면 용액 100g에 0.2g 있다는 뜻이에요. 구할 땐 용액이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는 몰농도. 자, 단위 부피의 용질의 몰수를 뜻하는데, 자, 이건 이런 의미지. 용액이 있는데 용액 1리터에 용질이 몇 몰이니?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몰농도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몰농도 식을 이렇게 씁니다. 이 C를 몰농도라 그러고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나타내죠. 그러면 단위는 몰 퍼 리터가 되기도 하고요. 얘를 라지엠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NaOH 4g을 녹인 수용액 200ml의
몰농도를 얼마인가를 물어봅니다. 알았지? 자, NaOH 4g을 녹인 수용액 200ml 몰롱도입니다. 자, 그러면 몰롱도를 구할 때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이때 용액의 부피가 리터 단위죠. 그지? 그러니까 200ml를 뭐로 바꿔야 되면 0.2리터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0.2리터에 몰수죠. 그럼 4g을 몰수로 바꿔야 돼. 그럼 4g을 몰수로 바꾸려면 확식량이 필요해요. 주어집니다. 40이라고. NaOH 40이니까 4를 뭐로 나눠주면 돼? 40으로 나눠주세요. 이게 몰수가 될 거예요. 얼마 나와? 얼마나 0.5몰. 알겠지? 자, 기체도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수용액 가지고 얘기했잖아. 그지? 기체도 똑같아.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야. 알았지? 자, 여기 헬륨 있고요. 여기도 이제 헬륨이 있는데 헬륨은 0.2g 있는데 1리터고요. 헬륨이 있는데 0.8g이 있고 그다음에 2리터라고 합시다. 여기 가고요. 여기 나요. 그러면 가하고 나에서 뭐를 구해볼 거냐면 농도를 구해볼 거예요. 농도. 알았지? 그 농도면 헬륨의 분자량이 얼마죠? 헬륨 분자량이 4인가? 그지? 얘가 4야. 몇 몰이야? 0.2이면? 0.2g이면? 응? 4로 나눠 얼마야? 얼마? 0.05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0.05. 그다음에 여기 0.8g이죠? 4로 나누면 얼마죠? 0.2몰이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니까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알겠지? 그럼 일단 몰수부터. 자, 몰수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4죠, 뭐. 그지? 1대 4. 그다음 부피가 있어요. 자, 부피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죠. 알겠지? 부피를 잘못 적었다. 야. 부피를 잘못 적었어. 이게 4리터로 봐야 돼. 4리터로 봐야죠. 그죠? 어쨌든 몰수가 1대 4인데 부피가 1대 1일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부피가 얼마냐면 4.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럼 농도는 몇 대 몇이야? 몰 농도. 몇 대 몇? 1대 1이지. 똑같아, 몰 농도가. 양쪽이. 알았어? 응?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나중에 뭐 저랑 화학 투로하게 되면 만나겠지만 P분의 NRT라는 식이 있어. 이 R은 상수거든. R은 상수는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그럼 PV하고 NT가 비례해. 그럼 P가 압력이고 V가 부피고 N은 몰수고 T가 뭐야? 온도거든.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부피분의 N은 어디에 비례합니까? T분의 P에 비례하죠. 맞나요? 이제 그럼 이 부피분의 N이 뭐예요? 우리 금방 봤는데 여기 있네 여기 몰롱도. 알았지? 그러니까 몰롱도는 기체인 경우에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온도와 압력 값에 비례한대. 근데 양쪽에 온도 압력이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지? 일정하니까 기체인 경우에는 양쪽의 농도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자 기체 종류를 바꿨어. 아르곤이야. 그래도 같아 안 같아? 같아요 농도는.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이게. 어떤 기체든 간에 똑같아요. 알았어요? 어떤 기체든 간에 이제 보면은 이제 몰수가 뭐 질량은 다르겠죠. 아르곤 0.2몰의 질량은 다를 거니까. 그지? 하지만 이와 같이 몰수가 이렇게 나오고 부피가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그러면 어떤 기체라도 예,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몰농도는 같습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수용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수용액은 뭐 어떤 용질이 녹았느냐, 뭐 아니면 용액 부피가 얼마냐에 따라서 몰농도가 결정이 된다면 얘는 온도 압력이 같은 상황이면 몰농도는 어떻다? 같아요. 알았지? 기체 종류 관계없이. 자, 이게 몰농도입니다. 그래서 수용액과 몰농도에서 어떻게 농도를 활용하는 걸 잘 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농도 환산을 좀 볼 거예요. 농도 환산. 자, 농도 환산이 뭐냐면 우리가 배운 농도가 화학원에서 배우는 농도는 딱 두 가지야.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 근데 얘들을 서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퍼센트 농도하고 얘를 몰 농도로 환산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이 필요한가를 보려면 정의부터 써볼게.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자,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하고 자,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환산할 때 필요한 값이 무엇인가 먼저 확인할게. 자, 먼저 분모부터 봐봐. 여기는 용액의 질량이고 여기는 용액의 부피야.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꾸고 부피를 용액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응? 밀도가 필요하죠. 밀도가 필요하지. 알았지? 밀도를 알면 질량을 부피로 보고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잖아. 다음 이게 자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용질의 화학식량 몰질량 알면 질량을 몰수를 질량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알았지?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건 두 가지야. 용액의 밀도와 용질의 화학 식량. 그러면 자, 문제가 이거죠. 분자량의 MW인 용질의 분자량 MW인 X% 용액의 밀도가 D g per ml이다. 이 용액의 몰농도는 얼마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맞나요? 이제 몰농도로 환산하는 거네. 뭐를 뭐로 환산해? 그리고 퍼센트 농도를 자, 퍼센트 농도를 X% 농도를 바로 몰농도로 환산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뭐 필요하다고 그랬죠? 용질의 화학식량 또 이 용액의 밀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네요. 둘 다 주어졌어요. MW와 D라고. 그러면 X% 용액을 몰농도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X%가 뭘 의미하는 걸 먼저 봐야 되겠지? 얘는 이런 뜻이야. 자, 용액이 있으면 용액 100g의 용질은 용질이 Xg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근데 몰농도는 뭐였지? 용액 1리터에 있는 용질의 몰수였잖아. 그제? 자, 그래서 이 용액 100g을 뭐로 바꿔주냐면 부피로 바꿔주고요. 용질 Xg을 뭐로 바꿔주냐면 몰수로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주라. 자, 그러면 질량을 부피로 바꿀 땐 뭘 이용하죠? 밀도. 밀도를 어떻게 주면 되죠?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를 뭐 곱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더해줘야 돼. 응? 곱해줘요. 이게 밀도 아니냐? 부피분의 질량. 야, 지금 부피를 구하는데 어떻게 곱하니? 나눠야죠.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그래서 밀도로 나눠주는 거야. 뭐야? 밀도 뭐라 그랬지? D 그램 퍼 밀리리터로 나눠줘. 100g을. 그러면 100g이 있는데 이 100g을 D로 나누란 말이야. 그럼 단위가 뭐가 나오죠? 아니 밀리리터가 나오겠지 부피. 네 부피에 다니까 밀리리터인 건 알아? 알아? 알았지? 그럼 D로 나누면 D 그램 퍼 밀리리터 나눴으니까 D분의 100 밀리리터가 되지. 그럼 밀리는 뭐야? 밀리가 뭐냐고. 그래, 1000분의 1 그렇지. 근데 부피를 이렇게 써야 돼? 리터로 바꿔야 돼? 리터로 바꿔야지. 알았니? 그러면 몇 리터야? 10D분의 10D분의 1리터죠. 그지? 10D분의 1리터. 자, 그 다음에 할 거. 자, 이번에도 나눠주는 거 맞죠?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뭐로 나눠주면 돼? 분자랑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용질이 Xg이니까. 그럼 몰수는
x를 nw 나누면 요만큼이 몰수네요. 그렇죠? 다 구했네요. 뭐뭐 구했냐면 용의 부피하고 용질 몰수. 그럼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예요. 그럼 부피는 몇 리터라고? 10D분의 1리터가 되죠? 자, 몰수는요? 요만큼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분수, 뭐 건분수라 그러는데 이걸 간단히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몰농도를 M이라 그럴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환산식이야, 씨. 알았어? 이게 환산식이야. 다시 말하면 얘가 몰농도고요. 그다음 얘는 퍼센트 농도죠. 자, 나머지는 주어진 값들. 뭐 예를 들어 뭐 화학 식량이하고 그다음 밀도입니다. 알았어? 그럼 이 식에다 대입만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환산할 수 있겠죠. 알았어? 이렇게 돼. 됐나? 어.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도 환산식입니다. 자, 그래서 농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물리량들을 다 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게 이 희석에 관한 얘기를 좀 알려줄게. 희석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희석은 뭐냐면 농도를 묽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작게 하는 걸 희석이라 그래요. 퍼센트 농도. 퍼센트 정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죠. 용질의 질량. 이게 퍼센트 농도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냐면 용액의 질량만큼 집어넣어. 알았지? 물을 첨가해서 용액의 질량을 M배를 해. 그럼 농도는 정확히 M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짜리 어떤 설탕물이 있어. 설탕물, 설탕물이 100g 있다고 하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10%로 낮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어떻게 해? 물 100g만 더 집어넣으면 되지. 아니, 여기서 물 100g을 집어넣으면 용액이 200g이 될 거 아니야. 설탕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만 2배가 돼버리면 농도는 절반이니까 10%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어줘야 되겠구나. 눈빛들이 모르는 눈빛이다. 알아요? 좋아. 이제 이번에 몰롱도 볼게.
이 몰롱도의 환산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질의 몰수는 안 변하고 물을 집어넣게 되면 용액의 부피가 변해요. 용액의 부피를 n배를 하면 농도는 몇 배가 돼? n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간단히 예를 들어주면 자, 2몰 농도 NaOH 100g, 100ml 하고요. 1몰 농도 NaOH 또 200ml가 있어요. 100ml, 200ml. 그래서 섞어서 두루. 농도 바뀌겠지? 농도 달라졌으니까. 그 혼합용액에, 몰농도 구하라는 뜻이야.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배웠던 희석으로 구할 거야. 잘 봐. 자, 2몰 농도가 100ml가 있어요. 그다음 1몰 농도가 200이 있습니다. 자, 두 놈을 섞게 되면 몇 밀리리터 되죠? 300이 되죠. 뭐. 이제 300이 돼. 자, 그러면 2몰 농도 100ml 입장에서 부피가 몇 배 됐어요? 3배가 됐죠. 이제 그럼 농도 몇 배 돼야 돼? 3분의 1배가 돼야지. 그제?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몰 농도로 된 거야. 뭐, 어떤 애? 얘 입장에서. 자, 다른 거 볼게. 자, 1몰 농도 200ml가 300ml가 됐죠? 자, 부피 몇 배 됐어요? 2분의 3배 됐죠? 그러면 농도는 몇 배가 돼야 돼? 3분의 2배로 줄어들어야지. 부피가 2분의 3배 늘어났으니까 n분의 1이잖아. 그제? 역수를 뒤집어. 그럼 3분의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1몰 농도가 3분의 2배 되면 얼마 되니? 3분의 2몰 농도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 혼합용액의 농도는 얼마가 되겠니? 3분의 4몰 농도가 전체 농도가 되는 거야. 되게 쉽지? 맞지? 그러니까 이 희석은 잘 활용하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적용 경험을 더 쌓아야 되고. 자, 아무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물리량은 다 끝났어요. 물리량 뭐였지? 몰수, 밀도, 그 다음에 농도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해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 법칙이 있어. 적어도 화학원은 문제를 풀려면 기본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 법칙 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법칙.
하고 보자. 방학했어? 방학했어요? 방학. 아, 계약. 계약. 계약 다 했어? 일찍하네. 내리면 안 했어? 아, 내일? 방이 너무 짧아, 그지? 며칠? 3주? 3주? 하대잖아, 이때. 일주일에 5일을 수업을 했어. 그래서 방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 나는 그게 되게 웃기는 거야. 아니, 일주일에 5일을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수업 일수를 줄여야지. 왜 방을 줄여? 그치? 되게 웃겼어. 지금 니들 방이 짧아진 이유가 일주일에 5일 때문에 그렇거든? 그때 방이 짧아진 거야. 어? 우리 때? 선생님 때? 한 달 반 했지. 겨울방학 한 두세 달 하고. 우리는 6일 나갔으니까. 선생님 때는 일요일만 쉬고 다 나갔잖아. 니네가 방이 줄어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일주일에 5일 수업 때문에. 우리 선생님 아들도 이제 뭐 선생님 아들이 이제 저기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그래서 그때 바꾼 거야. 걔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왜 방학이 줄어?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 일주일에 5일 수업하면 수업 일수를 줄여야지. 그러면 선생님 지네들도 좋고 학생들 좋잖아. 어차피 학원이 다 끝내주잖아. 아니지. 그럴 때는 빨리빨리 나가지 부지런히. 자수시키고 뭐 뻘짓하고 그러니까 진도가 느리지. 야, 선생님 까놓고 화학 원 내가 열심히 나가면 한 달이면 끝내. 열심히 나가란 말이야. 열심히 나가야지 수업이 줄어들었으면. 그런데 그걸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 애들이 여름방학 이 좋은 여름방학을 3주가 뭐니? 그걸 학교를 가잖아. 겨울방학도 막 12월 넘어서 뭐 1월까지 야 연말연시는 학교 안 가야 되는 거야. 우리 땐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나버렸어.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재밌게 놀고.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쉬고.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니까. 난 이거는 정말 이상한 나라야. 왜 그래? 아직도 그렇게 가고 있어, 그지? 학교 정말 좋아해, 학교. 학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나라는. 학교에서 뭘 해주는데, 해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난 참. 내가 이런 얘기하면 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 말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한 게, 이 좋은 여름방학을 3주밖에 못 즐긴다는 게. 그렇잖아. 우리는 몇 월, 7월 말부터 방학을 시작해서, 7월 말이죠. 한 7월 한 20 며칠은 방학을 해요. 여름방학. 옛날에는. 그래서 9월 달 초에 개학을 하죠.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5주, 5, 6 정도 그냥 놀아보고요. 그래, 겨울방학은 언제지? 12월 한 20일쯤에 겨울방학을 해서 2월 2월 초순쯤에 계약을 했다가 일주일 학교 나가고 봄방학을 또 했어. 근데 요즘은 아니더라. 고생들 한다. 아직 더운데 학교 가면 더울 텐데. 자, 그건 그렇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인 거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되지 않기를. 두 번째는 이제 기본 법칙 볼 거야. 알았지? 기본 법칙. 자, 우리 기본 법칙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질량 법칙하고 그다음에 분자 법칙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자, 질량 법칙은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죠. 자, 여러분 잘 아는 건데 질량 보존의 법칙. 중2 때 배우나? 질량 보존의 법칙? 음. 화학 반응 전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의 총합은 같다. 이게 질량 보존이야. 그지? 안 쓰더라도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만 들어두면 알 것 같아.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어. 이제 그러면 수소가 1g이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때 산소가 8g이 반응하면 물은 반드시 몇 g이 돼야 되는 거야? 9g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질량 부재의 법칙. 다음 두 번째 질량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만들어질 때는 호돈소 물질들이 있잖아. 호돈소 물질들이 만나서 화합물을 만들 때 이런 호돈소 물질들 사이에서의 질량 비를 갖다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큰 거로 봤을 때는 그냥 항상 질량 비는 같은 거야. 이 호돈소 물질이든 화합물이든 간에 반응식에 있는 물질들 간의 질량 비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질량 비를 의미해줘. 질량 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질량 B는 몇 대 몇이다? 1대 8이다라고 하는 거다.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물은 1대 8대 9가 됩니다. 일정 성분이 법칙이고요. 자, 세 번째 배수비례 법칙. 자, 배수비례 법칙은 일단 선생님이 쭉 말로 얘기해 주면 이런 거야. 자,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서로 다른 화합물에서 한 원소에 대한 또 다른 원소의 질량비가 정수비를 이룬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치? 이것도 배워요, 여러분. 배웠던 거야. 예를 들면 좀 쉽게 알아. 자, 배수비례 보시면 이럴 때, 자,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서로 다른 화합물. 자,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서로 다른 화합물 맞죠? 그지? 그런데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랑 산소랑. 알았지? 그렇게 되면 일정 양의 탄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비. 몇 대 몇일까? 1대 2가 되는 거죠. 있잖아. CO, CO2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화합물에서 한 원소와 결합한 또 다른 원소비는 항상 정수비를 이루어요. 1대 2가 되든 2대 3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지 안 돼. 뭐 1대 2분의 1 이렇게는 안 붙어. 그러니까 1대 2분의 1은 2대 1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요도 해볼 거예요. NO2하고 N2O3. 자, 두 개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에요. 하나는 이산화질소고 하나는 삼산화이질소예요. 자, 얘도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죠. 뭐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질소, 산소. 알았지?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일정량의 질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 비를 또 구해봐봐. 몇 대 몇이니? 응? 4대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일정량으로 바꿔주면 돼. 이거 N2로 바꾸면 이게 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4대 3 이렇게 얘기해.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뭐 간단히 예를 들어주면 어떤 화합물들이 있는데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Y라는 원소의 질량하고요. X의 질량이 있어요. 이렇대요. 얘들의 질량이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X와 Y의 질량이 이렇대요. 그럼 이 그래프 하나가 나타내 주는 건 무슨 법칙? 여기 있네요. 위에 일정 성분의 법칙. 그러니까 두 놈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직선을 이룬다는 얘기죠. 절대로 곡선을 이룰 수가 없어. 알았지? 그래서 이걸 이제 X, Y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비가 이뤄내는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니까 질량비가 다르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떠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을까를 판단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금방 님 봤던 배수비례 법칙을 이용하면 돼. 그래서 일정량의 X와 결합한 Y의 질량이니까 얘들 읽어요. 읽어. 2 되고 여기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때 이 박스에 들어가는 분자는 분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X. 그렇지. X, Y2이어야 할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 이런 것들을 배수비례 법칙.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까지 문제를 풀어올 건데 이 풀어올 때 배수비례 법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경험해 봐야 알아요. 알았죠? 자, 그리고 질량 법칙은 세 가지입니다. 질량 법칙 세 가지. 자, 뭐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의 법칙, 배수비례 법칙. 이번엔 두 번째. 그리고 나선 어디 보자.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가야 돼. 높은 프로인데 이게 질량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되게 어려워서. 자, 봐봐요. 그래도 풀어볼게. 이게 반응식 이런 반응이에요. 알겠지? 실험을 했는데 실험 1은 반응물 A가 모두 반응했고 실험 2는 반응물 B가 모두 반응했다. 이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질량에 대한 자료야.
실험이 있고요. 1, 2.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자, 주어진 게 질량비가 주어진 거야. A 대 B는 1대 2. 그다음에 B 대 C는 10대 11. A 대 B는 X 대 Y, A 대 C는 1대 2.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 주어진 값들은 모두가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당연히 X하고 Y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 대 Y는 얼마니 얘가 구하는 게 문제야. 어렵죠? 좀 풀어볼래? 5분 줄 테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질량 법칙만 이용해. 알았지? 응? 아, 못 썼어? 필기량이 많죠? 자, 위에 있는 세 가지 법칙을 이용하면 밑에 문제가 풀려요.
쉽게 안 나와요.
알았지? 풀어줄게. 잠깐만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어봐. 니네 다 손해 떼면서 이런 문제도 안 풀어봤어? 분명히 질량 법칙만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이 선행은 한수에서 했어요? 응. 뭐서 했어? 카이스트? 아, 미탐? 그 미탐 그 짝퉁이잖아. 서울 미래탄 거 아니잖아. 응. 짝퉁이지. 선생님 서울 미래탄고 있었는데. 미래탄고는 분점이 저기 부산하고 부산밖에 없는데. 승재는 어디서 했어? 선행을? 여기서? 뭐야? 보건 선생님 했니? 보건 선생님 했구나. 빨리 손 들어. 선생님이 풀어줄게. 승재 답 나왔어? 몇 대 몇? 25대. 오케이. 자, 25대 8 나왔대요.
자, 봐봐. 이거는 유용한 문제야. 알았지? 이게 수능 문제거든. 어.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풀면 돼.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제 선행할 때 한 번씩은 풀어봤을 법한 문제예요. 이 자, 봐. 가정을 하면 돼. 봐봐. 반응 후에 10하고 11이잖아. 이거를 그냥 21, 토탈을 21g으로 놓란 말이야. 10하고 11g에 놓으면 전체가 21g이 되잖아. 그러면 반응 전에도 몇 g이었을까? 21g이었겠지. 그지? 그러면은 A하고 B가 있고 이 C가 있는데 이게 실험 1이에요. 자, 토탈이 21g으로 놨어요. 21g으로. 근데 얘네의 질량비가 1대 1에 1대 2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몇 그램 돼야 돼? 7g, B는 14g 돼야 되지 않겠니? 그잖아. 실험 1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1번의 실험 결과는 이런 거야. 자, C가 11g이 생성이 됐고 11g이 B는 10g이 남았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g하고 7g이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자료에서 확인한 건 뭐냐면 7대 4라는 반응할 때의 질량비를 확인한 거예요. 알았어? 자, 그 다음 그럼 2번으로 가야지. 그지? 그럼 2번에서는 2A 플러스 B가 2C가 되거든. 그럼 여기 이제 X, Y를 찾는 거야. X 대 Y를 찾는 거야. 그럼 X로 놔. Y로 놓으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X, Y로 놨는데 2번에서 뭐가 다 반응했대? B가 모두 반응했다며. 그럼 B가 없어져야 돼. 이렇게. 근데 얘들이 질량비가 7대 4이기 때문에 얼만큼 없어지냐면 A는 얼만큼 없어져야 돼? 4분의 7 Y만큼 없어져야 되겠지? 그럼 없어진 만큼 생성돼야 되니까 얼마 생성돼야 돼? 4분의 11 Y만큼 생성이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그대로 써. x-4분의 7y만큼 남아있고 얘는 4분의 11y만큼 생성돼 있는데 얘네들의 b가 여기 봐봐. 1대1라고 돼 있니 안 돼 있니? 1대2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서 x 대 y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이것까지만 구하면. 얘가 몇 대 몇이 되냐면 25대 8로 구해집니다. 자, 딱 두 가지 썼지. 뭐 썼어? 이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는 일정 성분매의 법칙을 쓴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질량 법칙이 다 적었어. 적으세요. 자, 이거는 질량 법칙이 화학 반응식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알았죠? 손가락 아파.
자, 반응식 이렇게 돼 있어. 음. 자, A와 B의 분자랑 B. 그러면 2A가 B잖아. 그지? 그럼 두 개의 A가 하나의 B와 같다는 얘기는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의 B는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지?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반응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A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을 비교하자. 뭐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 비교하라는 얘기는 뭘 뜻해? 어느 게 더 크냐라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런 뜻이거든. 이 반응식 의미하는 건 A의 몰 질량의 3배 하고요. B의 몰 질량하고 더한 게 이렇다는 뜻이죠. 이제 개수가 2니까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C만 남겨두고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봐. A와 C를 비교하는 거지? A. 일단 A의 2분의 3배에다가 그지? B의 2분의 1을 더한 게 C야. A가 커야 돼? C가 커야 돼? C가 커야지.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가 큰 거냐면 A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 중에는 C의 분자량이 크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제 이번엔 구해볼게. 이렇게 돼요. A의 분자량이 28이고요. C의 분자량은 17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B의 분자량은 얼마인가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분자량 그대로 개수하고 곱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A에다가 28이고요. 더하기 3 곱하기 17이죠. 얘는 2 곱하기 이거 B죠, B. 요게 미지수죠. 자, 그럼 B의 분자량이 미지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C니까 17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어?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B만 구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 나오나? 알겠지? 자, 그래 B의 분자량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는 거예요. 문제 내에서. 이게 질량 보존이니까. 어, 이해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예제를 한번 풀고 갑시다. 바로 분자 법칙에 관한 얘기로 갑시다. 문제들은 두 번째. 자, 아까지는 제가 질량 법칙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분자 법칙이라고 했네요. 분자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비에 해당하는 값이야. 부피비는 뭐냐면 기체들이에요. 다른 상태가 아니고 기체들이 반응할 때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된대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수소 기체가 이렇게 두 부피가 반응을 한다면 산소 부피는 한 부피가 반응하고요. 이때 생성되는 수증기는 몇 부피가 되냐면 두 부피가 생성이 된다. 박스들이 너무 지멋대로 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얘기한 아보가드로 법칙. 자, 우리 이거는 뭐 유명한 법칙이니까 알겠지? 그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는 같은 부피의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수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같은 수의 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이 분자를 탄생시킨 법칙이야. 자, 봐봐. 이 아보가드로하고 이 위에 있는 기체 반응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게이리삭이라는 사람인데, 이 게이리삭과 아보가드로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에는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누가냐면 1806년도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랬죠. 옛날에 배웠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가 있어. 그럼 수소는 수소 원자로 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봐봐. 수소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산소 원자도 몇 개 있어야 되니? 한 개 있어야지. 맞지? 그럼 수증기가 두 개가 생성된 거야. 그럼 이게 산소가 쪼개져야 돼, 안 쪼개져야 돼? 쪼개져야지 말이 되죠. 이렇게. 맞지?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돌턴이 뭐라 그랬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쪼개지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 괴이삭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소라고 하는 물질은 이렇게 원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복합 원자라고 맨 처음에 표현해서 복합 원자. 자, 이렇게 만일 물질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지. 이제 반응할 때 원자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복합 원자가 반응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타당하죠. 그럼 수증기가 될 때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수소 두 개가 만나면 원자가 안 쪼개지지 않니? 안 쪼개지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수증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돌턴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호돈성 물질들은 원자로 다 돼 있는데 이 아보가드로가 야 아니다 복합 원자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합 원자가 지금 현대 분자가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돌턴이 불러요. 얘 놀러 와봐 불러 아보가드로한테. 아보가드로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그 작은 마을의 학자였고 돌턴은 어마무지한 학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누구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뭐 이런 어마무지한 학자였어요. 둘이 막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 돌턴이 이겨요. 돌턴이 질문을 딱 하나 하는데 아보가드로 대답을 못했어. 이게 뭐냐면 야 돌턴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아보가드로한테 야 좋다. 아, 네 말 되게 타당하다. 근데 원자가 어떻게 붙어? 이렇게 있잖아. 원자가 어떻게 붙냐고. 뭐 접착기로 붙이냐, 밥풀로 붙이냐. 그때도 몰랐어요. 원자가 어떻게 붙는지.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죠. 화학결합이라는 거. 근데 그때 아보가드로는 몰랐어. 그래가지고 깨갱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아보가드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난 지금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자들끼리 어떤 친화력이 있을 것이다. 친화대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아보가드로가 돌아와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합니다. 누가? 제자가 하죠. 제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님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그걸 밝혀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게 모레큘러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전에는 분자라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칙을 왜 분자 법칙이라 하는 줄 알겠죠? 예, 분자를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분자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법칙이 또 이거 문제에 쓰이죠, 당연히. 알았어요? 문제에 쓰이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 만들어줬지. 그지? 자, 문제집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는 어디까지 풀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중간에 한번 풀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할 거예요. 자, 뭐니? 우공비지, 우공비. 이거죠. 24페이지까지 풀 수 있어요. 자, 몇 페이지까지? 24페이지까지요. 자, 나머지는 또 문제는 화학 반응식을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24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시고 질문하시고 한번 확인한 다음에 또 선생님이 이론을 해드릴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할 테니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